고려군은 형부시랑 김은부와 그의 가족을 끌고 인적 없는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따라오시오. 거칠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병사들에게 김은부가 묻습니다. 우리를 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요? 내 딸 김씨 부인은 어떻게 되었소? 김은부가 묻자 김은부의 팔을 잡은 병사가 말합니다. 이 산을 올라가면 김씨 부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올라간 곳엔 이미 병사들 7명 정도가 도착해서 10척이나 되는 구덩이를 파놓고 있었습니다. 김은부는 놀라서 물어봅니다. 김씨 부인은 어디 있는 거요? 그러자 병사가 낄낄대며 말합니다. 저승 가서 만나게 될 텐데 왜 자꾸 급하게 찾고 그러시오? 내가 지금 만나게 해드리리다. 그러더니 허리에 찼던 칼을 뽑았습니다. 김은부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이번 일과 상관이 없소. 제발 가족들만이라도 살려주시오. 그 말에 다른 병사가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다. 이건 황후전하의 명령이시다. 우리를 원망하지 말거라. 그러더니 김은부를 구덩이 옆에 끌고 갔습니다. 참수를 위해 칼을 높이 들었고 김은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은부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파공음을 내면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김은부를 참하려는 병사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돌에 맞은 병사가 억하고 쓰러지자 나머지 병사들은 갑작스런 기습에 주변을 돌아보며 외칩니다. 웬 놈이냐? 그러자 체구가 장대하고 검은 턱수염을 기른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친종장군 지체문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웅성웅성대기 시작했고 그중 지휘관 격인 하급 무장이 말합니다. 친종장군이 탈출하셨다는 얘긴 들었는데 이리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옛 정을 생각하여 눈 감아 드릴 테니 도망이나 치십시오. 저희는 황후전하의 명령을 받고 대역죄인들을 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지체문이 화가 나 외칩니다. 상장군 놈들의 개들이 감히 황후전하의 이름을 팔아먹다니 니놈들이 진정 대역죄인이 아니더냐. 친종장군의 목소리가 산을 삼키듯 울렸습니다. 병사들 모두 친종장군의 용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10수명의 군사가 모두 덤빈다고 해도 친종장군을 이기기 힘들 것을 말입니다. 친종장군이 말합니다. 형부시랑을 풀어주고 용서를 빌어라. 폐하께 말씀드려 너희들의 선처를 구해보겠다. 그러자 하급 무장이 말합니다. 이제 무장들의 세상이 왔는데 폐하가 저희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가 눈을 감아드릴 테니 조용히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형부시랑은 폐하의 장인이지 친종장군과는 아무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황제를 무시하는 말을 들은 지체문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낭하봉을 휘둘러 그 말을 한 지휘관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나는 친종장군이며 고려의 무장이다. 폐하의 불충한 자들은 모두 이놈처럼 곤죽을 만들어주겠다. 지체문이 먼저 손을 쓰자 병사들도 모두 칼을 뽑고 지체문을 향해 찔러갔습니다. 지체문은 낭하봉으로 병사들의 칼날을 모조리 튕겨냈습니다. 그리곤 가까이에 접근하는 병사들의 급소를 낭하봉으로 박살냈습니다. 지체문이 낭하봉을 휘두를 때마다 쓰러지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산에 있던 고려군 중 남은 자는 단 한 명. 병사는 살기 위해 비겁한 수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부시랑 셋째 딸을 붙잡아 그 목에 칼을 대었습니다. 친종장군,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시오. 항복하지 않으면 이 여자를 죽이겠소. 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체문이 피식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떨지 말고 말하거라. 형부시랑 여식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내 놈의 가죽을 산 채로 벗겨주겠다. 라며 을러댔습니다만 지체문 역시 인질이 위험해질까 함부로 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낭패로군.
지체문이 잠깐 망설이며 시선이 김은부의 딸에게 집중된 사이 쓰러졌던 한 병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창을 조용히 들어 지체문의 등 뒤로 살금살금 접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부시랑은 지체문에게 뒤를 조심하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지체문이 고개를 돌리니 창을 든 병사가 기합소리를 내면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창 끝이 지체문의 옷자락에 닿았습니다. 내가 이런 방심을 하다니. 후회할 틈도 모자란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화살이 휘익하고 날아와 지체문에게 돌격하던 병사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목에 화살을 맞은 병사의 창은 지체문의 옷깃만 벤 뒤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체문은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체문을 구한 사람은 놀랍게도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김은부는 김씨 부인을 보자 살아있었구나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방심을 노린 기습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병사는 셋째 딸을 놓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을 살려보내선 안 됩니다. 지체문이 외치자 김씨 부인이 다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도망가는 병사의 등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최질의 군사들이 모두 제압되자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형부시랑과 가족들은 친종장군과 김씨 부인에게 달려왔습니다. 김은부는 지체문에게 고개를 숙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와 가족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은부의 처와 딸들은 죽은 줄 알았던 김씨 부인이 살아서 돌아오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은부 가족의 감격의 상봉이 끝나자 지체문이 말합니다. 여기서 오래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병사들이 군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병사들을 이곳으로 보내 저희들을 추적할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듣자 수심에 잠긴 표정으로 김은부가 말합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저들이 손을 써놨을 거요. 그러자 지체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추사께서 형부시랑과 가족들을 구한 뒤 모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안전할 터이니 제가 그곳까지 모시겠습니다. 떠나기 전 지체문은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구덩이에 파묻었습니다. 거란에 맞서 함께 싸웠던 고려군을 자기 손으로 벤 터라 지체문 역시 속으론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체문이 형부시랑과 그 식솔들을 데리고 간 곳은 동북면 행영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지체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부시랑과 가족들을 구한 뒤 동북면으로 가서 방어사에게 몸을 의탁하게. 그가 도와줄 테니 말일세. 방어사 이자림은 지체문과 김은부, 김씨 부인 등을 반갑게 맞이한 뒤 은신할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김은부와 김씨 부인의 안전이 확보되자 지체문은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개경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머릿속엔 현종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가서 폐하를 구해야 한다. 향후 지체문은 김훈과 최질의 난을 진압하는데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현재까지의 드라마 전개, 실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원작 소설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